여기에 자가로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 상권에 방문하시는 분들보다 소비력이 더 있겠죠. 소비력이. 안녕하세요. 오동육TV의 오동육입니다. 오늘은 가로수길에서 압구정역까지의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가로수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신사동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블럭에서 지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압구정로와 도산대로를 세로로 이어주고 있는 가로수길이 있고요. 그 옆에 세로수길이 있고 그 옆에 나로수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대교 남단에서 쭉 내려오는 이 강남시장 앞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고에서부터 을지병 사거리까지 쭉 이어주고 있는 이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역 뒤에서부터 쭉 내려올 수 있는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차량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다니기 좀 편하다. 그런 지형적인 요인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부터 들어가는 길, 이 압구정역에서부터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대로에서도 계속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대로에 있는 상권이 이면으로 자연스럽게 침범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로와 이면이 융합이 잘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면에 있는 상권이 발전이 되겠죠. 이면에 있는 상가들이 영업을 하고 발전이 되면서 상권이 만들어지면은 현재 지금 가로수길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 블럭이 다 근생상권화 되어 있습니다. 대로에서 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고 또는 이면으로 들어와서 쭉 뻗은 길들이 저 끝까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블럭에 있는 꼬마 빌딩을 매입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가격이 오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이라고 하는 아주 값진 결과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가로수길부터 압구정역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보통 이 길을 나루수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에 여기 한번 이렇게 휘어 있는 곳은 있지만 그래도 쭉 뻗어서 가는 길입니다. 가로수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요 건물이 작년에 팔렸어. 2020년에 12월 달에 90억에 팔렸거든요. 그러면 땅은 63평이고 연면적은 150평 정도 됩니다. 이 건물이죠. 지하 1층에 지상 1층, 2층, 3층, 여기 조금 보이시는 4층. 그래서 지하 2층이 지상 4층짜리 건물인데 보시면은 가로수길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역방향입니다. 이게 이렇게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역방향인데 이 건물이 매매될 당시에 여기 3층과 4층이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할 때 주택을 좀 이제 용도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매도자분께서 용도 변경은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다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거래가 했었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수익이 한 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매입하신 분은 월세 받으려고 매입한 건 아니겠죠? 왜 매입했을까요? 나루수길에 있는 이 건물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그분은 매입하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건물이 184% 용적률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의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도산대로와 대로변은 노선 상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이 안쪽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용적률 200%이기 때문에 지금 184% 용적률 받아 지어져 있는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 면적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늘어나더라도 미미한 면적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축이라 그러면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신축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더 활용하셔가지고 리모델링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매입하신 분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어차피 이 지역은 예전부터 주거 지역이었거든요. 아직까지 옛날부터 있던 이런 다세대 빌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1층은 상가로 바뀌었지만 위에는 주택인 형태의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임차를 개선한 건물들도 듬성듬성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옛날 모습 그대로 주거 형태로 다세대 형태 남아있는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이게 다 쭉 가시다 보면은 여기 신구초등학교 있습니다. 신구초등학교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 지역에서 상권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이 가로수길이나 나로수길에 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를 주차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에서도 이런 주차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구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듭니다. 신구초등학교 보이시죠? 이 신구초등학교의 P,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강남구는 발렛을 대부분 다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다 상가를 방문하실 때 다 발렛을 했겠죠. 이쪽이든 다 발렛을 하기 때문에 같은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신구초등학교 밑에 이렇게 주차장이 만들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를 하죠. 그러면은 역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 신사역으로 뿜어내지만 이 주차장은 자가를 이용해서 이 상권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뿜어내는 또 다른 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 8번 출구가 아니라 역 9번 출구다, 역 10번 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자가로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 상권에 방문하시는 분들보다 소비력이 더 있겠죠. 소비력이. 그러다 보면 이 지역에서도 서서히 많은 가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주차를 하고 이까지 걸어오기에는 멀죠. 그러면은 이런 곳에 있는 매장들을 방문을 하면서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매장들이 아래쪽에 있는 매장들보다 판매 단가가 조금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매입하실 때 주변에 역이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유료 주차장이라도 주차장이 많이 있는 곳 주변의 건물을 매입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길, 나로수길에서 계속 상권들이 이 뻗어 있는 길 쪽으로 해서 확장이 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배우마당에 적혀 있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 공차가 들어가 있는 이 건물 입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구 보시면은 홍철동산이 적혀 있습니다. 홍철동산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분이 안 계세요? 노홍철 씨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노홍철 씨가 매입하기 전 모습은 이 모습이었고요. 매입하시고 난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신 거죠. 그리고 1층의 임차인들을 공차로 바꾸시고 본인이 필요한 공간으로 위에 층을 사용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낡은 건물을 매입하시고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뭐 자가를 활용하시거나 세를 주시거나 라고 하는 형태가 상당히 요즘에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연예인분이 매입한 사례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을지병 사거리에서 압구정역까지 이어지는 이 쭉 뻗은 길에 아주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손예진 씨가 매입을 했었죠. 땅이 130평 되고 연면적이
80평 정도 됩니다. 이걸 160억에 매입하셨어요. 9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값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매매가 160억을 땅 130억을 나누시면 평당 가격이 1억 2천이 좀 넘습니다. 세로수길, 가로수길은 뭐 1억 5천을 벌써 찍었지만 지금 요 지역은 이제 1억 2천 정도를 이면에서 찍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신사동 가로수길을 포함하고 있는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최근에 매매된 사례나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예인분들이 매입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방향에 맞춰가지고 매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판 매도자 입장에서는 작년 말까지 양도세율이 최고 세율이 42%였거든요. 근데 올해 21년부터 1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5% 양도세율을 이제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잔금 날짜 기준으로 올해 21년보다는 작년 20년에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이 양도세를 좀 더 적게 내겠죠. 그래서 작년에 잔금날을 올해 안에 잔금을 치르면은 내가 조금 깎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뭐 매도자가 요구하는 또 명도라든가 아니면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뭐 올해는 양도세가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고 세율 1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받아서 양도세 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작년보다 매도자가 뭐 무조건 뭐 올해 안에 잔금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안 하시겠죠. 그러면은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매도 우위 시장이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 또는 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쪽 지역은 이런 형태의 지형과 이런 형태의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갈 것 같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이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아니면 궁금한 지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지역부터 먼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이!